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그리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가 역시 최근에 하향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동결이 되면 뭐 시장이 좋아야 될 건데 어수선해요. 그러면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게 이 기준금리 결정이 아니라 이 점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표로 보면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의 끝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시장에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오늘 뭐 이렇게 동결됨으로 인해서 끝났다 이렇게 되면 그럼 앞으로는 금리가 뭐 언제까지 동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방향은 내려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대출 금리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아서 대출 연체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도 좀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번 더 올린다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 올릴 때까지는 계속 인상이 된다는 거고 두 번이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동결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금리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두 번 더 올릴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시중에서 대출 금리들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중단되고 다시 시중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은 또 시장 분위기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른바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자꾸 나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돈이 갈 데도 없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참 어중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전 세계 돈들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으로 향하던 돈이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주춤하고 다시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기에도 두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참 어중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서 채권 쪽으로 또 돈이 가려고 해도 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당장 오른다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번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횡보를 했고 잠시 반짝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뭐 대충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미국 시장은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한국의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어떡하나 뭐 참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시장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평균 매수 단가를 높여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 3년만 해도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졌고요. 그 이전에도 뭐 박스권을 머물면서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주식이 오를 때, 주가가 오를 때 살 수 있다 생각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쉽게 손해 나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집을 한다 생각하면서 물량을 잘 모아갈 수가 있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물량을 모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굉장히 긴,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물량을 싸게 많이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위기와 기회는 상존, 공존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런 전략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흔들리지 말고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매수해 봤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끊임없이 이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저게 시장을 쭉 끌고 나가면서 지수를 들어 올리게 되면 나머지 이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도 딸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 매집해 갈 때 우리는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해보면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11개가 있습니다. 뭐 어제도 나왔던 종목도 있고 해서 몇 종목만 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LG 이노텍 있죠. LG 이노텍은 이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봐도 그렇죠?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이거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탐욕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신호가 나면 그거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딱 뜨면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나가는 종목도 쭉 들어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막 방향이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검색된 종목 중에서 네오펌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요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 평범한 구간에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I 첨단 소재를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관심에 좀 두고서 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느 시점에 정리하면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탐욕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런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요거 쓰시는 분들은 한번 쭉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심텍, 또 심텍도 앞서 본 PI 첨단 소재하고 비슷한 그런 딱 위치에 놓여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짧아서 그래요. 조선주들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억수로 멀리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시장의 중심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주식시장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제 입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량을 모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금 좋지 않은 겁니다. 시장 상황이 왜 안 좋냐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지금 더 남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파산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지금 이런 걱정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예상하기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지금 예상과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다가 포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모아가면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 갈림길에 있는 이 종목들이 회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항상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염두를 두고서 분할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두나 구간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조심해야죠. 나와야 될 때 됐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에서 뭔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빨간 거.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평범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 반전,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분할 매도이냐? 왜냐면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신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 신호 넣은 만큼 왼쪽에도 분할 매도 신호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가 지금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세력들이 실패를 할 물량 관리, 그림 그리기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닥쳐가지고 저것도 당한 거예요. 저것도 당한 거라고. 조금씩 끊어먹고 나가야 되는데 저것도 당해가지고 쭉 줄을 붙잡고 있다 줄을 순간적으로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빵 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꿀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평범한 구간에 빨간색으로 뜨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업종 분석에 들여다보면 여기 파란색은 오늘 이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온 것들이고요. 분할 매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 매수 신호가 나온 것들이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로 관심. 이건 시장의 방향이 전환되려고 하는 종목들. 근데 이 평범한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에 이렇게 무광약품 이런 것처럼 강원랜드처럼 빨간색으로 종목이 좀 커지면서 팍 이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꿀이 다 이거고 바로 그 종목의 사례가 하나마이크론에 예전에 요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자, 여튼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 더 남았대요. 점도표를 좀 더 높였습니다. 이거는 아직 물가를 갖다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뭐 경기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 있죠. 또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절대 돈이 줄기 때문에 이만큼 있다가요, 이만큼 줄었잖아요.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절대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절대 사라는 신호도 안 하고 안 내고요, 팔아라는 신호도 안 나옵니다. 돈이 많이 늘어나 있을 때는 앞으로 더 간다는 어떤 분석만 계속 나오고, 돈이 줄어 있을 때는 망한다는 그런 뉴스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돈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이 줄어들었을 때가, 이때가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매집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장에서 뭐라 하든 말든 점도표가 이제 뭐 그동안 뭐 대출 연체 이런 거 위험을 갖다 좀 더 길게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 노출시켰다라고 보면, 물량을 매집하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